미친 듯한 매직으로 인도네시아 축구를 바꿔버린 신태용 감독을 둘러싸고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당초 연봉 200만 불, 한화 26억 이상의 초특급 대우로 3년 연장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이지만 4강전과 3, 4위전에서 패배한 이후 재계약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고 참다 못한 신태용 감독의 돌발 행동에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불과 2주 전 신태용 감독의 매직은 인도네시아 3억 명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선물해주며 그동안 축구 약소국이었던 서름에서 벗어나 축구가 주는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죽음이 조라고 평가받는 요르단 호주 개최국 카타르와의 조별리그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요르단 호주를 제압하고 8강에 진출했고 8강에서는 한국에는 치욕적인 또 인도네시아에게는 꿈만 같은 승부가 펼쳐지며 최초로 4강에 진출하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은 신태용을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왔고 용광로처럼 변해버린 자카르타는 신태용 매직에 잠 못 드는 밤을 이루며 베트남의 박항서, 말레이시아의 김판곤에 이어 인도네시아마저 신태용 매직에 빠지는 한국인 지도자들의 전성시대가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신태용 감독과의 재계약에 속도를 가하며 4강전이 있기도 전에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이 카타르 현지에서 한식당을 예약해 신태용 감독과 식사를 하며 재계약에 구두합의했다고 본인의 SNS에 업로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최대 매체 자카르타 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2024 U23 아시안컵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신태용 감독과의 재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초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초기에 8강 진출에 성공할 경우에만 재계약을 제한하겠다는 이해하기 힘든 조건을 제시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 번도 진출해보지 못한 대회에서 그것도 죽음이 조에 속해 있으면서 토너먼트 진출을 해야만 감독과 연장 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다른 누군가를 이미 생각해놓고 신태용 감독을 희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현실성이 없는 제안으로 여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태용 감독은 그의 감독 능력으로 믿기 힘든 역사를 써내며 팀을 4강 진출로 이끈 것입니다. 신태용 감독의 감독 능력은 축구계에서 이미 검증된 바 있었습니다. 소방수로 투입되어 한국 축구팀을 이끌었고 피파 월드컵 역사상 가장 극적인 승부라 평가받는 한국과 독일과의 경기에서 2대0의 승리를 이끌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신태용 감독. 이제는 인도네시아를 이끌고 동남아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돌풍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4강에서의 패배와 올림픽 진출의 불투명한 상황으로 인해 현재 재계약 협상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와 신태용 감독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재계약 협상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태용 감독은 감독 포지션에 대한 재계약을 결정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KF21분 당금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인도네시아와 장기적 비즈니스 파트너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상황. 인도네시아에서 또다시 들려온 신태용 감독과의 재계약 관련 이슈는 많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었던 5년 동안 베트남 언론들의 집요하고 악랄한 언론 플레이에 희생당해 왔었던 박항서 감독. 재계약 시기마다 언론 플레이로 연봉을 자진삭감하라는 말을 숨쉬듯이 했었던 베트남의 사례를 이미 겪었었고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와 진행하는 첫 번째 재계약에서 200만 불을 제안하고도 또다시 태세를 전환하는 인도네시아 측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 재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4일 인도네시아 전문 매체 BOLA에서는 24년 6월까지로 예정되어 단 한 달여밖에 계약 기간이 남지 않은 신태용 감독이 23세 대표팀을 이끌고 기적과도 같은 8강에 진출하며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을 신태용 매직에 빠지게 만들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신태용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극성맞은 축구 팬들이 축구협회를 물리적으로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반협박성 메시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급해진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은 지난 3차전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4대1로 대승을 거두며 8강 진출에 성공하자 이례적으로 선수단의 라커룸까지 찾아와 신태용 감독과 오랜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했고 그 자리 선수들 앞에서 신태용 감독에게 인도네시아 현지어로 이미 재계약에 성공한 것 같은 뉘앙스로 바람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선수들의 SNS와 친분 있는 기자들의 기사를 통해 재계약에 합의했다는 기사가 인도네시아 현지에 퍼져나갔지만
신태용 감독은 이날 뒤늦게 통역의 도움을 받고 사태를 파악한 후 고려해보겠다라는 짧은 대답을 남긴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현재까지 신태용 감독은 재계약과 관련해 아무런 내용에도 합의하지 않았고, 이틀 전 인도네시아 매체들을 통해 흘러나온 재계약 소식은 축구협회의 언론 플레이로 봐도 무방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기적과도 같은 4강 진출 이후 4강전 패배, 3, 4위전 패배 이후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단 2번의 패배로 그동안의 성과를 싹 잊어버린 모습으로 신태용 감독에 대한 감사함을 잊고 원점에서 재계약을 고려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재까지 신태용 감독은 재계약과 관련해 아무런 내용에도 합의하지 않았고, 이틀 전 인도네시아 매체들을 통해 흘러나온 재계약 소식은 축구협회의 언론 플레이로 봐도 무방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지난밤 또다시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027년까지 연봉 200만 불 플러스 옵션으로 연봉 한화 약 30억 원 수준의 계약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였지만, 신태용 감독이 재계약을 암묵적으로 거절한 이유가 다름 아닌 이미 동남아시아의 베트남뿐 아니라 중국, 그리고 축구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인도까지 러브콜을 보내며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그 누구도 예상 못한 인도네시아행을 택한 신태용 감독의 상남자스러움이 이번에도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지만,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언론 플레이와 말바꾸기 등을 보인다면 과감하게 계약 기간인 6월에 비행기에 올라 다시는 인도네시아 땅을 밟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를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발견하셨겠지만, 인도네시아 축구팀에는 한 가지 그동안과 다른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 축구 선수들 중 유독 이중국적 선수들이 많아 그동안 봐왔던 키가 작고 왜소한 동남아 선수들이 아닌 큰 키에 피지컬적으로 전혀 밀리지 않는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점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 감독으로 부임한 직후 쓸만한 선수들이 없다는 큰 고민에 빠졌고, 보수적인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카타르처럼 연고가 없는 브라질 선수를 돈을 주고 귀화시키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신태용 감독이 생각해낸 방법은 다름 아닌 유럽에서 활약하는 인도네시아 이중국적 선수들을 찾아 나선 것인데요. 피파의 규정에 따르면 만 21세가 되기 전 국가대표팀 경기를 3경기 이상 뛰지 않고 최소 3년 동안 해당 국가에서 국가대표팀으로 뛰지 않은 경우에 국적을 바꿀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태용 감독은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인도네시아이기에 인도네시아 혈통을 갖고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찾아 유럽 구석구석을 다니며 찾아가 설득하고, 어머니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월드컵에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2부 리그나 3부 리그 혹은 변방리그까지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자신이 원하는 선수들을 설득한 신태용 감독의 노력 끝에 인도네시아는 완전히 다른 팀으로 거듭난 것인데요. 지난 아시안컵에서 역사상 최초로 16강에 진출한 데에 이어 이제는 앞으로 10년 인도네시아 축구를 이끌어 나갈 젊은 선수들이 8강 진출에 성공하며 신태용의 게임의 룰을 바꿔버리는 지략이 완전히 통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국가대표팀들을 이끌었었던 나이 많은 유럽 감독들이나 자국 축구협회의 라인을 타고 들어가 협회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듣기만 하고 자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감독들과 다르게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며 다수의 실력 있는 이중국적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소집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남아있는 자국 선수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며 더욱 발전하고 하나의 팀으로 모으는 엄청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축구협회와 팬들이 다른 여론을 보이는 것은 과거 박항서 감독 시절에 이미 여러 차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는 전형적인 몸값 협상의 수단으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공을 인정하지 않고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는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의 반발을 일으켰는데요.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베트남 축구협회처럼 이미 유럽 감독을 내정해놓고 신태용에게는 불가능한 미션을 던져주었다는 보도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한국 지도자와 함께 성장한 동남아 국가들은 감독 재선임 과정에서 이름값만 있고 자신은 변하려 하지 않는 감독들로 큰 곤혹을 치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박항서 감독이 떠난 후 완전히 몰락해버린 베트남입니다. 동남아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틀에 선수들을 맞추는 것이 아닌 동남아 선수들의 체형과 체력 그리고 성장 환경과 선수단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전술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요. 한국 감독들은 그동안 해왔었던 관습과 관행, 식단까지 모두 바꿔버리며 선수들을 변화시켜 나갔고, 결국 결과로 증명했지만 각국의 축구협회는 이것이 감독의 능력이 아닌 선수단의 능력으로 오판하며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돈 밝히는 유럽 감독들에게 정권을 넘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신태용 감독의 몸값은 현재 150만 달러 전후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활약상과 월드컵 최종 예선과 월드컵 출전 티켓이 늘어난 상황에 본선 진출까지 성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연봉은 최소 200만 달러,
한화 약 26억 원부터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놀라운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시선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태용 감독이 피파 랭킹 172에서 140위까지 올려놓고 3차 예선 진출이 유력한 인도네시아에서 남아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는 분석이 첫 번째인데요.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이 계약서대로 잘 진행될지 아니면 또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는 예상치 못한 분석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관련 소식도 탑클래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 TV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